안녕하세요. 마스크 다 쓰시죠? 뭐 화장 때문에 안 되나? 오래간만입니다. 자, 오늘 44쪽 나갈 차례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모의고사 채점한 거 보니까 잘들 보셨던데 문제 잘 냈더라고요. 기출문제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그렇게 내주는 게 좋죠. 자, 그럼 44쪽 부동산 거래 조망 들어갑니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지금 26회, 27회, 29회, 30회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하게는 26회 때가 마지막 출제였는데요. 27회, 29회 때는 지문 하나 정도만 냈어요. 안 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30회 때 작년에 전면 출제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매번 출제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무적으로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 상당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거기 그 정보망 운영도부터 먼저 봅니다. 자, 부동산 거래망 운영도인데요. 정보망이 이용되는 과정입니다. 여기 서구에 사시는 갑이에요. 이분이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자 동네 개공원 A한테 중개를 의뢰한 거예요. A가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들어갑니다. 자, 공개를 해요. 여기다가. 그래서 물건을 공개를 했어요. 저기 부평구에 사시는 을입니다. 이분이 여기 서구로 이사 오시고자 동네 개공 B한테 중개 의뢰했어요. 그래서 B가 정보망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물건을 검색했는데 4개를 골라냈어요. 조건에 맞는 물건을.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라고 물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을이 4번을 체크했어요. 4번 물건이 뭐였냐면 갑소유의 아파트로서 A개업공사가 공개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럼 B개공은 A개공한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해요. 그럼 A도 역시 요 갑에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합니다. 거래하자고 그러죠.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이제 둘이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럼 계약이 성사가 되면 여기 들어가 있는 물건 삭제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 이 자를 뭐라고 하냐면 거래정보 사업자라 불러요. 그래서 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요, 지체 없이 이 거래 사실을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운영도에서 이게 마지막 절차라는 거. 이거 통보 안 해버리면요, 거래된 물건이 계속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 물건 공개한 거 똑같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업무정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사실 미통부는 이건 업무정지다. 허위 물건 공개한 거 똑같기 때문에. 그럼 정보망 이용 과정을 봤더니요, 이거는 개공이 물건을 공개하고 개업공사가 물건 들어가서 검색하고 개업공사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고 있죠. 그래서 주의할 점이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정보교환 시스템이 아니에요. 개공, 상호간 정보교환 시스템이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그럼 개공과 의뢰인 간의 정보교환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개공들끼리만 주고받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 매물 정보 사이트들은 전부 다 정보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은요, 거래정보 사업자로 우리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만을 얘기하는데, 이게 유일하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지금 뭐라고요? 한방. 우리 한국공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한방이 바로 우리 법이 정하는 정확한 정보망이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정보망 등장했었습니다. 중개인 업무지역 제한이 있었죠.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 시도가 업무지역이 있고, 다만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를 이용한다면 그 정보망이 공개된 업무지역 위에 것도 중개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그랬죠. 그 정보망 전부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설 정보망이 아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사설 정보망 엄청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설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공들이 지금 현재 단체를 구성합니다. 그래갖고 지역별로 단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서로 공동망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보망이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운영한다 해서 이거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이 이용 과정에서, 정보망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 했다. 불공정 거래행위 하면 공정거래인으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 진입을 막는다든가
탈퇴를 막는다든가 비회원 중개업소 거래하는 거를 차단시켰다. 그럼 이건 불공정 거래행위예요. 그러면 공정위에서 시정조치나 과징금 때릴 수 있고요. 그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공정위로부터 맞았잖아요. 맞으면 이것을 이유로 우리 개공한테 업무정지 때려볼 수 있고요. 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년에 2번 이상 먹었잖아요. 2년에 2번 이상 먹으면 등록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규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보망 자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 법이 규제를 안 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이제 이 운영에 대한 부분만 규제를 했었는데 이번에 금지행위 오늘 여기까지 나갑니다. 금지행위에서 이제 신설된 게 뭐냐면 이렇게 개공이 단체를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약에 특정 물건에 대한 중개를 제한한다든가 비회원 중개업소 거래하는 걸 차단시켰다. 이러면 이건 금지행위로 신설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에 3천을 때리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세게 맞습니다, 이거. 근데 지역별로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단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송도도 지금 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비회원 중개업소 거래하는 거를 차단시켰다. 그러면 이거는 3년에 3천입니다. 엄청 세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 정보망에 대한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라는 거 이해만 해 두시고 우리 법에 직접 규정을 두은 것은 뭐예요? 거래정보 사업자예요.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지행위에서도 이게 신설이 됐기 때문에 올해 출제한다고 봐야 되죠. 일단 자 그러면 거기 의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44쪽 의 찾았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하게 써있죠. 개업공사 상호간 부동산 매매 등의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소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망 설치 운영할 자 이자가 거래정보 사업자예요. 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에요.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추접스럽지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해야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다. 자 이때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넘어갑니다. 옆에 페이지.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절차는 먼저 지정 요건을 확보해야 돼요.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한다. 그럼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됩니다. 통신망을 갖춘 사업자를 얘기해요. 그럼 부가통신사업자에 한하여 지정이 가능하니까 개인, 법인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단 중개법인은 지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중개법인은 불가합니다. 중개법인의 경업 기억나세요? 관상차분 경위. 거기에 부가통신사업이 없죠. 그러니까 중개법인은 불가해요. 거기 그래서 옆에 써있죠. 중개법인 X라고. 그래서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 상관이 없는데 개인도 상관없는데 외국인도 상관없는데 중개법인만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입비용 신청한 개공의 수가 500명 이상은 돼야 돼요. 500명 이상의 가입비용 신청해 줘야 되고요.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입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 회원가입 인원수는 500명 이상이고요.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 분산 요건 필요하죠. 숫자 많이 나왔어요. 기억은 어떻게 하자고 그러냐면 5 빼기 2예요. 5 빼기 2는 몇이다? 3이다.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동산 거래 정보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사가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기사와 기능사는 틀리다겠죠. 기사예요. 1명 이상 고용이 돼 있어야 되고 공인인증사도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니까 공인인증사도 역시 1명 이상은 고용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한 거래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돼요. 그럼 이 컴퓨터 설비는 개공의 컴퓨터가 아니라고 X 돼 있죠.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컴퓨터예요. 그래서 서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요전공컴이에요. 사오전공컴. 눈으로 익혀도 돼요. 컴퓨터를 통한 거래 시스템 때문에 컴퓨터 사요, 전공 컴퓨터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건 갖췄어요. 넘어갑니다. 요건 갖췄으므로 지정을 신청해요. 그럼 지정 신청은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자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에게 신청하는데 이때 서류를 내거든요. 그럼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서에다 첨부할 서면이 이 요건 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합니다.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증4본 같은 거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500명 이상의 가입비용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500명 이상의 가입비용 신청서 4번 다 들어와야 되죠. 이 신청서가 가짜로 작성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 4번이에요. 개설등록증 4번 500장 이상 다 들어와야 돼요. 거기 등록증 4번 500장 이상 이거 밑줄 그어져 있죠. 우리 과목에 유일하게 등록증 4번을 내는 케이스. 유일한 건 주의해야 되죠. 등록증 4번을 유일하게 낸다. 이걸 주의하시고 기사자격증 4번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증 4번도 들어와야 돼요. 자, 자격증 4번에도 밑줄 그어져 있죠. 이거 우리 과목에 유일하게 자격증 4번을 내는 케이스.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등록 신청하거나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 소공사 고용 신고할 때 모두 자격증 4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직접 등록관청에 확인 요청 들어갔죠. 그러니까 안 냈습니다. 여긴 내고 있죠.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데 왜 내느냐?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국장이에요. 나란 일 하시는데 바쁘시죠 지금? 그래서 본인 확인 안 하겠답니다. 직접 내랍니다 이거. 그래서 자격증 4번 내고 있고요. 컴퓨터 설비 증명 서류 내드려야 되죠. 이렇게 되고요. 이거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수수료 없습니다 이거. 국장이기 때문에 취업서로 수수료 안 받겠대요. 그래서 수수료 없습니다. 자,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근데 그 옆에 운영규정 첨부 X라고 돼 있죠. 이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럼 신청 들어갔어요. 그럼 이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이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럼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지정서를 교부해 주는데 이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지정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대장들, 자격증 교부대장이 있었고 등록대장이 있었고 지정대장이 있는데 대장은 모두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온라인화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청한 날로부터 지정까지는 며칠 내야 되느냐? 이거는 30일.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조에서는 유일한 30일이 이거다. 이게. 그럼 행정기관 업무 처리는 원래 7일, 10일, 14일, 15일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또 30일이에요. 지정권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국장이기 때문에. 나란 일 하시나 바빠서 30일 내 해주라고 넉넉하게 시간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정서 나갔습니다. 지정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지정을 받은 자는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 얻어야 돼요. 그럼 운영규정은 변경된 변경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정보망 운영 회칙이에요. 그럼 누구 승인 사항이겠어요? 당연히 국장 승인 사항입니다. 그럼 운영규정에 들어갈 내용은요. 여기 정보망에 가입비용 등록하는 절차, 그다음에 가입비용 할 때 회비징수 절차, 개공과 거래응모 사업자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래갖고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는데 이것도 기한이 있어요. 몇 개월? 3개월 내에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운영규정 지정 승인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설치 운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설치 운영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설치 운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거래응모 사업자 지정 절차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목에 지금 정리된 게 다시 45쪽으로 가면 절차가 정리돼 있죠. 숫자는 33 1년이에요. 자, 근데 기준점 잘 봐두시는데 이게 33 1년을 통상 바꾸거든요. 그러면 지정 신청한 날부터 며칠 내에 지정해 주라고요? 30일. 지정을 받았어요.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1년 내 설치 운영해야 되죠. 그러면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 받아야 한다. OX, X. 운영규정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내 설치 운영해야 한다. OX, X예요. 기준점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33 1년을 일단 기억하시고 이게 기억이 되신 분은 기준점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정 신청 들어갈 때 운영규정서를 첨부할 일이 없어요. 운영규정은 지정을 받은 자가 3개월 내에 승인받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규정서를 첨부할 일이 없습니다. 신청 들어갈 때. 그래서 운영규정서를 신청 서류에 들어가느냐 이걸 물어보면 진짜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고 주타겟은 일단 등록증사본과 자격증사본이 들어간다는 걸 주의합니다. 그리고 숫자 기본적으로 5 빼기 2는 3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거래응모 사업자와 계획공사의 의무입니다.
그럼 여기에 관여하는 개공과 거래용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느냐 하면 일단 거래용사업자는 개업공인인증서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의 하나에 공개해야 돼요. 그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도 안 되겠죠. 그럼 개공에 따라 차별 공개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공인인증서는 정보망에 대야 되고 물건을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하면 안 되죠. 거짓 공개 금지. 그다음에 거래사실이 있으면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했어요. 자, 이게 거래용사업자 개공의 의무였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81쪽 잠깐 갔다 올까요? 81쪽. 지정 취소가 있죠. 자, 지정 취소요. 그럼 지정 취소권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국장이죠. 그래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이것은 국장이고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를 제일 잘 바꿔내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하면 틀렸다는 얘기죠. 기억해 두세요. 이거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가 청문인데 다만 사망 해산으로 지정 취소할 경우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취소해버려요. 그럼 그 사유는 부운정일사라고 돼 있죠. 부운정일사, 암기. 제 친구 중에 와이프한테 맨날 맞고 사는 애 있다고 그랬어요. 왜 사냐 그랬더니 하도 맞아서 부운정이 붙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운정일세 이러더라고요. 그럼 부가 뭐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운영규정 제정 승인 안 받았거나 위반하여 운영했을 때. 정보. 암기표에서 정자는요. 정지 아니면 정보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지정 취소사니까 정자는 정보겠죠. 그럼 정보는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했다. 그러면 이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설치 운영 안 했다. 그러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사망, 해산 등의 사유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했다. 그러면 이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부운정 일사. 이렇게 이제 쉽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거기 근데 운영 규정 부분에 플러스 500만 원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500만 원 과태료 사유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과목에서 또 유일하게 지정 취소는 행정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과태료는 질서벌이라고 그래요. 행정질서벌. 그래서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경과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정 취소 때리면서 과태료 때리는 경우가 이게 딱 하나뿐이에요. 행정처분 때리면서 과태료 때리는 경우. 근데 이건 잘 물어보진 않는데 가볍게 참고해 두세요 일단. 자, 그다음에 이제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거기 옆에다 플러스 1-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와 더불어 1년 징역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이게 바로 지정 취소였다. 그래서 거래용모 사업자는요, 출제를 하면요, 다 물어봅니다. 요건, 절차, 지정 취소까지 한꺼번에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 그러면 거래용모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다 봤어요.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47쪽. 개업공사 등의 의무. 자, 이 개공 등의 의무로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는 출제 비중이 기본적으로 4개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먼저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가 등장했는데 우리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요. 이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행위를 해야 한다. 이게 우리 법 29조 1항 조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품위가 뭐고 신의 성실한 공정중개가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이걸 누가 부담하느냐를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는 자는 개공은 당연히 있겠죠. 여기에 더하여 소공도 품위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소공이 전문 직업이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소공은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품위를 지키고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태도를 얘기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품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신의 성실 원칙이 우리 법에도 명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리고 공정하게 중개 활동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은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개공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골라라. 그러면 신의 성실에 의한 공정중개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 의무를 우리 중개보조원한테는 부여하지 않았어요.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조원한테는 이런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공과 소공이 이 의무를 지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신의 성실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공동중개의 경우에 갑의 경우는 갑의 개업공사는 A였어요. 을의 개공은 B였습니다. 둘이 협력하라 계약을 성사시켜요. 그럼 이때 A와 갑은 중개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A는 갑에 대하여 신의 성실 의무가 있죠. 그럼 자신과는 위탁관계가 없는 을에 대하여 신의 성실 의무가 없느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또 B 역시 자신의 의뢰인인 을에 대하여 신의 성실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자신과는 위탁관계 없는 갑에 대하여 신의 성실 의무 당연히 있다. 그래서 결국은 A, B가 공동중개했다가 을이 손해입었잖아요. 그러면 A는 을과 위탁관계는 없지만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죠 지금.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판례 소개한 거예요. 거기 지금 이 판례는 한 장을 싹 넘기면 4번 판례. 개업공사는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해서는 중개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아요. 중개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직접적인 위탁관계 없다고 하더라도 개업공사의 개입을 신뢰하고 거래하게 되는 제3자에 대하여 신의 성실을 취지로 하여 권리의 진용에 관해서 특별한 주의를 하는 등 업무상 일반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위탁관계 없다 하더라도 신의 성실 다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럼 명문 규정은 없지만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 개공한테.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선관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그룹에 보통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 이게 선관주의의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지녀야 될 주의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의 주의력인데, 그럼 이거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의무입니다. 이거는. 그럼 왜 우리 판례가 개공한테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냐면요.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럼 위임이라는 것은 사무처리 계약을 얘기하거든요. 동사무소 가서 인감림에 따라 시켰어요. 위임이라고 그랬죠 이거. 또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 맡겼습니다. 위임이었어요. 그럼 위임에 있어서 위임은 사무처리 계약이고 중개계약은 물건의 판매를 위탁하니까 둘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럼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이 자를 뭐라고 하냐면 수임이라 부르는 거예요. 수임인. 그럼 이자의 지위와 유사한 자가 중개계약에서는 개공이죠. 개공사가 유사하고, 그럼 수임인은 사무 처리할 때 어떤 주의를 가져야 되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개공 역시 이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죠 지금. 이게. 그래서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므로 위임에 있어서 수임이 지는 선관주의 의무를 개공 역시도 부담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선관주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사례를 가지고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된다. 갑이란 자가 개업공사 A의 사무실 찾아왔어요. 이거 내 아파트인데 팔아달라 하고 중개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 A는 이 갑이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 줘야 되죠. 그럼 소유자 확인 방법에 있어서 선관주의가 나타나는데, 일단은 등기상 증명서 떼볼 거 아니에요? 떼봤어요. 그 다음에 이자에게 신분증 달라고 그래야 되죠. 그래갖고 둘이 확인했습니다. 주민증으로 확인했더니 일치가 됐어요.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이건 선관주의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기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최소한이다. 개공은 전문 직업이니까 나아가서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등기 권리증도 확인할 것이며, 나아가서 탐문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통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관주의라는 것은 이자가 진정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등기부와 신분증만 확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 권리증까지도 모두 확인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선관주의다. 해가지고 등기 권리증 확인 안 한 바람에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거의 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점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참고. 그러면 A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갑을 확인하는데 이때 권리증 확인 안 했습니다. 그럼 A가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한 거죠. 그럼 이제 과실이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사기를 당한 겁니다. 당했으면 예를 들어서 2억의 사기를 당했다. 그럼 이 2억이라는 손해배상금을 개공이 모두 책임을 진다. 일부만 책임을 진다. 일부. 7, 80%의 과실이 인정되죠. 보통 판례가 이제 보게 되면 7, 80% 과실을 인정합니다. 그럼 나머지 20% 내지 30%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이 사기를 당한 진정 소유자. 거래하게 이 사기범과 거래하게 된 그 상대방. 이자가 20, 30%의 과실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선관유라는 것은 이걸 위반하게 되면 과실이 인정이 되는 거고 이때 전적으로 개공의 책임을 다지는 건 아니다. 이걸 과실상계라고 그래요. 손해 발생에 대하여 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이자도 진정 소유자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손해배상 쪽을 나가게 되는데 과실상계란 말 미리 이해해 두세요.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이자의 책임도 묻는다는 얘기죠. 이거 또이또이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이해를 해 두십니다. 자, 그러면 거기 47쪽에 지금 판례 두 가지 소개한 거죠. 해서 1번 판례는 개공사와 중개 의뢰인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므로 개공사는 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알아보시겠죠? 그리고 2번 판례 등기 권리증은 소유전 이전 등기 단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처분관의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개공사로서는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한 때는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해 보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알아보시겠죠? 네. 그래서 거래하실 때 권리증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돈 들어가기 전에. 맞죠? 돈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확인 못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비밀준수무로 갑니다. 비밀준수무. 전문직업들은 대다수 비밀준수무가 있는데 우리도 비밀준수무가 있어요 지금. 뭐 잘 내는 부분은 아닌데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이 있어요. 비밀준수무는. 자, 그러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이 특이하네요. 중개보조는 전문 직업인이 아닌데 비밀을 지킬 의무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밀 준수는 적용 대상이 지금 개공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중개업 종사 전체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보조원도 비밀 준수 의무는 있다. 이거. 근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는 아니에요. 예외가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상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키는 의무가 충돌했다. 그럼 이때는 고지 의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에 대해 소송 제기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숨겨달라고 합니다. 고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먼저요. 그 다음에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상 개공 등이 증인 출석합니다. 그럼 증언의 의무가 있죠. 안 지켜도 되고요. 세법상 세무조사를 당합니다. 안 지켜도 되겠죠.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다는 것만 잊으시고. 그럼 이건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준수 기한에 관한 문제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가셔야 되죠.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의무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개공 등은 되도록 의뢰인의 비밀을 안 알도록 애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업무를 떠난 후까지 지켜줘야 되고 이것을 위반해서 제재 꼭 기억해야 되죠. 1-1이에요.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죠. 말이 참 어려운 말 나왔는데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뜻이죠. 그럼 이 의사가 무슨 의사냐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불처벌의 의사표시란 거예요. 그러면 불처벌의 의사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당한 피해자가 저 개공 등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처벌을 못해요.
이걸 반의사 불벌죄란다. 그럼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 처벌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된다는 얘기예요.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 했으면 처벌 못하는 거죠. 이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요거와 똑같은 형법상의 범죄가 폭행이 있죠. 명예훼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지업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면 피해자하고 합의바하라고 그러죠.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면 합의서를 쓰잖아요.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요 내용 합의서가 딱 들어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폭행으로는 절대 처벌 못합니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이게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였다는 거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 했죠? 이거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의무,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 비밀준수 의무 가볍게 이해만 해두세요. 자, 문제는 확인 설명이에요. 이제 핵심 중개인으로 들어왔죠. 지금 매매 출제로 돼 있죠, 이거? 반드시 출제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에 대한 의무인데 그 동그라미 1번이 우리 법 25조 1항 조문이거든요. 잠깐 읽어드리면 개업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의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랬어요. 거기 밑줄이 군데군데 그어져 있죠.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확인 설명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 이른바 엄청 속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한숨이야 지금. 땅 꺼지겠네. 자, 중개사물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의무인데 그래도 모의고사 이제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그래도 중개사법이 버티고 있죠. 그래도 뭐 지금이야 1회니까 뭐 득점에는 이제 좀 한계가 있죠. 아직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중개사법이 나중에 보면 이제 공부가 끝나갈 때쯤 되면 역시 중개사법이 쉽습니다. 근데 중개사법을 어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부할 시점이. 지금은 아니고 민법 개론하셔야 됩니다. 예. 민법 개론은 참 어렵다는 게 느껴지죠. 내가 별로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문제를 보니까 민법 개론 좀 어렵더라.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민법 개론이 전체 공부 시간의 70%를 차지해요. 1차 과목이. 그러니까 2차 과목은 사실 슬렁슬렁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가 그만큼 비중이 높고요. 1차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6과목 선생님이 다 그럴걸요. 1차부터 하라고 지금. 그죠? 동차생들은 무조건 1차부터 해야 됩니다. 물론 작년에 하셨거나 지금 제도전 2차만 하신 분들은 2차에 무조건 주력해 줘야 되고 지금 그 2차만 하신 분들은 공법하고 있어야 돼요. 중개사법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부터 미리미리 치고 가야죠. 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중개사법은 득점 과목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간다. 그러니까 득점할 수 있는 과목을 시험에 다가갈수록 하는 거예요. 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머리는 계산은 꼭 그렇게 하는데 공법 과락마적과 공법을 시험 볼 때까지 보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자, 확인 설명 갑니다. 그럼 조문을 다 읽어봤으니까요. 바로 들어가는데 이 아파트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신답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25조 1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개업공사란 중개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었죠. 왜 밑줄이 쭉쭉 꺼져 있냐면 이걸 바꾸는 거예요. 개업공사란 중개 의뢰를 받은 때는 완성되기 전까지 설명하라고 그랬죠. 완성된 때는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못 찾아내요, 여러분들이. 완성되기 전. 당연한 얘기죠, 이거.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하라고 그러냐면 취득 의뢰인이죠. 이걸 조사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이걸 갖다가 쌍방모두에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하라고 그랬죠. 설명을 하고예요. 엔드란 얘기죠, 이거. 설명을 하거나. 그럼 틀렸어요. 그 다음에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랬죠. 그럼 제시까지만 하면 되지. 교부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그래서 언능 보여주고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설명의 근거 자료가 뭐였냐면
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다음에 부동산 종합 증명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 종합 증명서 들어봤는데 어쨌든 그런 걸 제시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부활음은 없다. 근데 실무적으로 등기상 증명서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 거죠. 주는 겁니다. 자, 그럼 확인 설명은 의무의 주체가 누구다? 개국공사죠. 개공이에요. 개공이고 이것을 소공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의무의 주체는 소공이 아니에요. 개공입니다. 그러면 보조원은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보조원은. 그러나 소공도 설명할 때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근거자료 제시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점 이해두시고. 그럼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뭐냐? 이제 기권거수 공시면 환지세 나열돼 있죠. 그래서 이제 10가지를 설명하는데 먼저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설명하셔야 됩니다.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이때는 대장 제시해야 되죠. 대장을 건축물 대장 토지장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 설명해야 돼요. 권리관계. 이때는 등기상 증명서 제시해야 되죠. 그러면 권리관계 브리핑할 때 이 물건에 대하여 저당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채권 최고액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피담보 채무액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은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저당권자가 누군지 설명해야 되죠. 국민은행입니다. 채권 최고액 현재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해야 돼요. 근데 쭉 갚아나갔어요. 실제 남은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가 있느냐?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장을 싹 넘기시면 판례가 나와 있죠. 지금 51쪽에 찾았어요? 개공사란 중상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채권 최고를 조사 확인에 설명할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에 설명할 의무는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실제는 아니란 얘기죠. 그걸 명심하면 돼요. 실제가 나오면 아니다. 그러나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의뢰인의 말만 믿고 고지했다가 사실과 달라서 의뢰인이 피해 입었다. 그럼 손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택임대차 중개하는데 임차인 쪽에서는 꼭 물어보죠. 주택은 대부분 담보 잡혀 있으니까 실제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지금 남은 잡힌 금액이 4억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쭉 갚아나가가지고 이게 현재 2억이 남았대요. 그래갖고 임대인이 2억 남았다 고지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조사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고지했다가 사실과 달라서 한 3억 정도 남아있어갖고 임차인이 나중에 2주택 경매로 넘어간 바람에 보증금 회수 못했다. 그럼 손배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관주의를 다하자면은 은행에 조회를 해야 되는데 실제 얼마 잔존 채무가 남아있는지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죠. 임차인한테 물어보면 임대인이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2억이 남았답니다. 라고 하고 나중에 사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오리발 확 내밀어야죠. 그러니까 고지할 때는 아무도 없는 데서 고지하는 겁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그냥 얼마 남았냐고 물어보면 채권 채권만 얘기해버리죠. 그냥 4억이랍니다. 그냥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 채무액에 대해서는 고지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지할 의무가 없어요. 이거는 실제가 나오면 아니다. 그 점을 이해주시고 다시 앞으로 가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설명할 사항이 거래 예정 금액 설명해야 돼요.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설명해 줘야 되고, 자 그다음 네 번째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설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중개 보수 금액뿐만 아니고 산출 내역 모두 브리핑하는 겁니다. 중개 보수는 200만 원인데 요 금액은 이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브리핑하라는 얘기죠. 근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네요. 절대 안 합니다. 맞죠? 손님이 이거 나중에 보수 얼마예요? 물어봐야 겨우 대답해 주죠. 우리는 손님한테 돈 얘기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죠 지금. 그러니까 미리 근데 브리핑 하세요. 정해놓고 시작하시라는 얘기예요. 정해놓고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러잖아요. 손님이 보수 물어보면 이제 얼마다 라고 얘기해. 그럼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죠. 깎아달라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잘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가야지. 그리고 나중에 다 받아야지. 맞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 보수를 깎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왜는 없는 거지. 이거. 자, 그래서 어쨌든 산출 내역까지 모두 브리핑한다. 다음 5번째로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미리 계약 체결 전에 허가 받으셔야 된다.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안 됩니다. 설명해야 되죠. 이게 공법상 제한이에요. 다음 6번째로 그 시설물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파손 여부 설명하는 거죠. 파손 여부를 모두 설명해야 되고. 다음에 7번째로 벽면 도배 상태, 벽에 근간대가 있는지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도 되는지 이거 조사를 해줘야 되죠. 요즘은요 유행이 강아지 키우는 집이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 답사 딱 가면요 벽면 도배 조사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죠? 몰딩 해놓은 거 밑에. 맞아, 걸레바지. 누가 그랬지? 걸레바지. 그거부터 조사해야 돼요. 예? 강아지가 물어 뜯잖아요, 그거. 걸레바지부터 조사해야 돼요, 그거. 다. 그래갖고, 걸레바지 조사해야 됩니다. 강아지가 웬만하면 다 뜯어놨지. 이거. 다 뜯어놨습니다. 한 번은 저희도 중개하면서 주인분이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분은 안 오는 거야, 끝까지. 안 오고요. 봤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그거를 강아지가 다 긁어놓은 거야. 이거를. 그리고 걸레바지 있잖아요. 걸레바지 그거를 이쪽서부터 해갖고 몰딩 이쪽 한 중간중간 계속 뜯어놓은 거야 다. 근데 봤더니 신혼부부야. 나가는 사람이. 신혼부부고 우리가 이제 딱 봤는데 강아지가 딱 뜯은 걸로 보여. 근데 신랑이 그러는 거야. 이거 들어올 때부터 이랬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느냐. 근데 우리가 갔을 때 강아지가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갖고 강아지 안 키우냐. 강아지 키우면 냄새 나거든요. 근데 철저히 방향지를 뿌려놓은 거지. 냄새가 안 나게. 그래가지고 느낌은 딱 있었어요. 아, 이거 강아지가 분명히 한 거다. 이게. 그래갖고 이제 주인분한테 이제 전화해갖고 이제 물어봤지. 혹시 그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 공용 화장실 들어가는 문에 그 긁힌 자국이 있던데 그거 혹시 아시느냐고. 모른대. 알 턱이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착착착 찍어갖고 보내줬어. 그랬더니 그 주인분이 냅두세요 그냥 쓰다가 뭐 그렇게 긁힐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이사 갔다 장롱을 싹 뺐다. 장롱 뒤에 우와 강아지 털이 세상에. 딱 보니까 강아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신랑이 뭔 일이 있어갖고 키를 주러 다시 왔나 우리 사무실에. 내가 물어봤어. 강아지 키웠죠? 그랬더니 키웠대. 강아지가 그랬죠?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 이거. 예? 그러니까 거기서 또 느꼈어. 잘해줄 필요가 없다. 이게. 그걸 또 느꼈어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 더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면서 다 수리했어요. 빼바로 밀어내고 핀트 직접 하더라고 주인이 다. 여기 또 주인이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거 안 보고 있나? 나도 보고 있었지. 야, 그래갖고 어쨌든 주인 잘 만난 거지. 그거 견적 100만 원 이상 나와버려요.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 이거. 그러면. 그래갖고 어쨌든 요즘 벽면 도배 상태 볼 때 기억해 두세요. 강아지를 꼭 확인한다. 고양이도 꼭 확인한다. 군데군데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 상처 많이 나 있어요 이거. 더군다나 이제 바닥이 그 대리석인 집은 상관이 없는데 대리석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들고 일어나는 거야 또. 이렇게 딱 붙여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살짝 일어나. 그럼 다 밟아봐야 돼. 이거. 거기다가 그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마룻바닥이잖아요 또. 마룻바닥은 또 강아지 키우는데 고양이 키우는 데는 긁힌 자국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엄청 심해요 요즘. 그것 때문에. 그거 견적 내면요 엄청 비쌉니다. 이게 한두 푼 아니에요. 어떤 주인들은요 대형 평형 같은 데는 다 뜯어내라고 그래. 다 물어내라고 그래요. 그럼 견적이 한두 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중간에 죽는 건 누구뿐이에요? 중개사만 죽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서. 이게. 그러니까 요즘 아주 이것 때문에 들어갈 때 사진 다 찍어놔요.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갖고 나갈 때 전부 다 체크해. 다 체크합니다. 요즘. 그래갖고 지금 우리 사장님 핸드폰은 그 용량이 다 차갖고 사진이 더 이상 찍히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맨날 옮기라고 그러는데 안 옮긴다니까 이거를. 그리고 내 핸드폰도 거의 한 80% 차 있어요 지금. 계속 찍어대니까 이게. 자, 어쨌든 벽면도배 상태 요즘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거. 더군다나 요즘 그 집들이 이제 비싼 자재들을 많이 쓰는 데들이 많아요 또. 그래갖고 어떤 데는 또 대리석 있잖아요. 와, 그 대리석 참 희한하대. 애가 낙서한 거야 거기다가 벽. 근데 이 대리석이 희한한 게 약품으로 청소업체 와갖고 지우면 될 것 같잖아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안 지워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대리석은 흡수라는 거래. 비싼 대리석이라 이게 미세한 공기가 이 구멍이 뚫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직으로 그려버리면 흡수가 돼갖고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체예요. 교체입니다. 그거 수입산이야. 죽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우리는 모르고 현장 납사가 갖고 그려져 있길래 아 이거 청소업체 불러갖고 그냥 약품으로 지우면 되겠지 했는데 주인분이 그러는 거야. 그거 안 지워질 거라고. 그래갖고 진짜로 청소업체 불러갖고 지워봐라 했더니 못 지운다는 거야. 안 지워진다는 거야. 야, 그래갖고 그거 다 뜯어냈잖아요 또. 뜯어냈어요 그거. 자, 벽면도배 상태 겁나죠? 조사 확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이거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환경 조건은 주변 환경이 아니에요. 일조 소음 진동을 얘기한다. 자, 주변 환경이 뭐냐? 입지 조건이에요. 그 밑에 있는 거. 도로 몇 메타 폭을 접하고 있는지, 대중교통수단은 뭐가 연결되는지, 이거. 그 다음에 시장 학교는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두 조사해야 돼요. 이게 입지가 바로 주변 환경이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과 관련된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 정도는 조사해야 되고 이전 관련 조세 의무, 설명 의무 없죠.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할 의무가 없죠. 당연히 취득 의뢰인한테 브리핑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무적으로 매매 중개할 때는 매도인,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정확한 금액을 고지해버리면 안 됩니다.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는요, 국세청 들어가잖아요. 홈택스. 홈택스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계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취득가 얼마, 그 다음에 양도가 얼마, 그 다음에 보유기간 얼마 딱 집어넣으면요,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냥 쫙 나와요. 자동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홈택스 계산 금액은 이렇게 나오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한테 확인을 해보세요. 그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책임을 피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분양권 전매중개했다가 실장님이 양도소득세 안 나온다고 했다가 보수 못 받았다고 그랬죠. 보수 못 받았어요. 양도소득세 없다고 했는데 양도소득세 한 300만 원 나온 거야. 그래갖고 그 고스란히 보수 못 받았어요. 이거.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세법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법 짜증나니까 찍어버리죠. 포기하고. 더군다나 세법 문제가 아무리 공부해도 몇 개? 9개. 안 하고 찍어도 6개. 그러니까 세법 포기하는 거야. 근데 실무적으로 세법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꺼려하는 이유가 세법을 몰라서 그래요.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금들은 꼭 쫓겨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확인설명사항 10가지다. 암기해 주라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두 음자 땄어요. 기권, 거수. 여기서 끊고 공시면이죠. 환지세. 그래서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는데 두 음자 따는 것들은 리듬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기권한 사람은 거수하여 공시를 하면 환지세를 면해 주겠단 말이죠.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그럼 이거 확인 설명사항을 봤는데 우리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할 정보가 있었죠. 공개할 정보. 그래갖고 거기 표로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는 전속 시에도 공개할 정보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속에서는 공개할 정보가 기본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특정하게 표현한 사항 공개정보 맞죠? 권리관계 공개해야 되죠. 다만 권리자의 주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그 다음에 거래이전금액 공개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거래이전금액과 더불어 공시지가 공개하게 돼 있었죠? 다만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억해야 되죠 이거?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 대한 사항은 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공개정보 아니라고 돼 있죠 지금? 아니라고 돼 있어요. 공법상 제한 공개해야 되죠. 시설물의 상태 공개해야 되죠. 벽면 도배 상태 공개해야 되죠. 환경 조건도 공개해야 되죠. 입지 요건도 공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서입니다.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 차이점 몇 가지다? 네 가지. 그래서 인적사항 차이가 있고 공시지가 차이가 있고 수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잠깐 요약집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44쪽. 표시돼 있죠? 권리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라고 돼 있죠? 공시지가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임대차에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숟가락 표시 중개 보수사항과 취득조사행 공개정보 아니다라고 돼 있죠? 수세는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걸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를 엮어서 물어보는 문제는 별로 없다고 그랬죠. 11회 시험에는 낸 적이 없어요. 11회 시험에는 이 연습한 것 같은데. 다음 중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 중 차이가 없는 것.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도 차이가 없는 것. 이건 난이도 상이에요. 1번 권리자의 주성명 등 인적사항. 2번 공시지가. 3번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4번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5번 환경조건. 몇 번? 5번. 난이도 상이에요. 이렇게 낸 적은 11회 시험에는 낸 적이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주로 물어보는 것은 난이도 중하급이죠. 난이도 중. 다음 중 전속을 체결한 개업공사가 임대차를 전속으로 체결한 개업공사가 반드시 공개할 정보가 아닌 것은? 정답 뭐겠어요? 공시지가. 난이도 중이에요 이게. 그럼 난이도 하는 뭐냐? 난이도 하는 다음 중 전속을 체결한 개업공사가 공개할 정보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뭐겠어요? 인적사항. 수세는 잘 묻지도 않아요. 인적사항. 권리자 주성명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로 시험은 이렇게 물어봐요. 인적사항과 공시지가 꼭 물어봅니다. 작년에도 물어봤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자, 그럼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 다 따져봤어요.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50페이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 자, 그럼 개공은 요 내용을 성실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 나가야 되죠. 근데 이걸 제대로 고지를 못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료가 필요하다면 이번엔 권리 이전 의뢰인이에요.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해야 한다 아니죠. 자, 그러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요.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시험에서 묻지는 않는데요. 이전 의뢰인이죠 지금. 이걸 당사자 쌍방에게. 틀렸죠? 요구해야 한다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자가 자료를 주면 그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하는데 불응했을 때 조치를 취해야 돼요. 만약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인, 임대인이 불응했다. 이때는 그 사실을 취득 의뢰인입니다. 이자에게 설명해야 돼요. 설명을 하고죠. 이것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돼야 된다. 둘 다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쌍방 모두에게 설명하고 아니죠.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버려야 됩니다. 이거 둘 다 해야 된다.
근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겠죠. 자, 그다음 이제 소유자 등의 확인이에요. 개혁공사는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권리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상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나와 있는데, 자, 이번엔 이제 설명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브리핑을 해야 되고요. 완성됐습니다. 그럼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해 주는데, 그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 잠깐 읽어드리면, 개혁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에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다만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크게 어려운 점이 없죠. 그러면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의 주체, 작성자는 누군다? 개공이에요. 이걸 소공은 작성할 수 있죠. 보조는 작성 불가하고. 언제 작성하라고요? 이거 시기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쓰라고 그랬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 시. 근데 실무적으로는 계약 체결하는 날은 정신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리 다 써놓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계약서 쓸 때 함께 쓴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확인 설명서 법정 서식이 있느냐?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네 가지 종류가 있죠.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광공 서식으로 네 가지 서식이 있고 영문 서식도 있어요. 그럼 맞는 서식을 사용해 작성하는데 기본 몇 부 이상? 세 부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거 쌍방교부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은 취득의뢰인한테만 하지만 설명서는 쌍방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분은 보관하십니다. 몇 년 하시라? 3년을 보관한다. 그럼 서류 보존이 두 번째 등장했죠. 전속계약서 몇 년 보관하라? 3년. 확인 설명서도 3년이야.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원본을 보관하든 사본을 보관하든 PDF로 전자문서로 읽어서 보관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인 설명서를 개혁공사는 그 원본을 3년간 보존해야 된다면 틀렸네요. 맞죠?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로 보관하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확인 설명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죠. 그럼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뭐냐? 우리 전자계약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정부 슈퍼컴퓨터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바로 저장이 돼버렸다. 그러면 별도 보관 업무가 없어요. 그때는. 자, 그 다음 이제 작성된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 하는 거예요. 그럼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개공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럼 법인이라면 누가 해야 돼요? 대표자. 분사함소라면요?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 모든 소공이 아니죠.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에요.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한다. 그럼 중개 행위 했다는 얘기는 확인 설명했다든가 설명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소공은 함께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해서 서명 및 날하는데 여기서 및 있죠. 및. 우리 과목에서 또는이냐 밋이냐를 바꿔내는 곳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그러니까 자필하라는 얘기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럼 서명 또는 날인은 틀렸네요. 이 점을 또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위반 시 제재. 이것도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을 정확히 안 했죠. 성실 정확하게 안 했거나 근거자를 미지했다. 개혁공사는 500만 원이 과태료예요. 500과. 근데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보존을 안 했어요. 서명 및 안 해놨다. 그러면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뭐였다는 거 기억나세요? 업무정지. 그럼 설명서를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 안 했다. 개공은 모두 업무정지죠. 근데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 뭐라고요? 500과예요. 이게. 그 다음 이제 소공이 만약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 소공은 자격 정지. 소공이 중개행했는데 서명 및 날 안 했어요. 소공은 자격 정지겠죠. 모두.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